세상엔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일들까지.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혹시 당신도 결정장애인가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다양한 커피 종류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걸 마실지 결정하긴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먹고 싶은 커피가 두 가지일 때 고민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결정장애. 이 단어는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를 말하는데요. 이 결정장애라는 단어는 선택장애,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로도 쓰이며 최근 들어 부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더 많은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결정장애라는 병이 만연하게 된 건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친근한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 대학교 2학년에 진학 중인 이가람씨. 그런데 가람씨도 요즘 자신의 결정장애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결정을 되게 못해요. 맨날 망설이고. 가람씨는 지난 2월 화장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분홍색 립스틱을 사려고 가게를 찾은 가람씨. 그러나 립스틱 진열대에 가득한 변심한 레드, 자신만만한 핑크, 욕심나는 레드, 분노하는 레드, 괘씸한 핑크, 부끄러운 코랄. 다양한 종류의 립스틱에 가람씨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결국 모든 색을 발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입술만 퉁퉁 부어오른 채 가게를 나서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립스틱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겁먹은 레드, 분노하는 레드, 화난 레드 같은 막 이상하고 많은 좀 종류의 립스틱들이 있어서 결정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가람씨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가람씨만큼이나 매 순간 선택에 있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들어가보면 하루에도 몇백 개의 골라줘란 글이 올라옵니다. 옷, 가방, 화장품을 비롯해서 심지어 자신이 갈 대학과 자신의 아이 이름까지 물어보는 글도 있습니다. 아니 저런 걸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런 글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깝게 학교 커뮤니티의 매브리타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왜들 이렇게 대신 선택해달라, 골라달라 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말로만 들으니까 공감이 잘 안 가는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결정장애 자가진단 테스트를 실시하려 합니다. 항목은 총 10개이니 질문에 예라고 답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세요. 그럼 1번. 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려 애쓴다. 2번. 특정 TV 프로그램을 볼 때도 채널을 돌리며 더 재밌는 방송이 있는지 틀어본다. 3번. 나 혼자 쇼핑이 어려워서 꼭 옆에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게 좋다. 4번.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완벽하게 맞는 배우자를 고르려고 한다. 5번.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고르는 게 어렵다. 6번. 간단한 편지도 몇 번이나 다시 써본다. 7번. 현재의 생활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자주 꿈꾼다. 8번. 사소한 결정을 부탁하는 글. 예를 들어 이거 사도 될까? 뭐 먹을까 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다. 9번.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10번.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다들 세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한 개수가 1개에서 3개 이하이면 여러분은 주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인데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별로 받지 않는 편인 겁니다. 또 4개 이상 6개 이하이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리고 개수가 7개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결정장애에 발목 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질문에 하나하나 생각하며 답하다 보니 생각보다 자신이 결정장애가 아니라서 놀라셨나요? 아니면 그 반대의 이유로 놀라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외에 다른 학우들의 대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3월 19일 목요일부터 총 150명의 사람들에게 방금 여러분이 한 것과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9명의 사람들이 3개 이하였고 48명이 4개에서 6개 이하, 그리고 나머지 93명이 7개 이상으로 전체 인원 중 얘가 5개 이하인 사람들은 총 37명, 그리고 6개 이상인 사람들은 총 113명으로 각각 24.7%와 75.3%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장애의 그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이렇게 최근 결정장애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앱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의 투표를 받아서 선택을 하거나 앱 개발자가 임의로 선택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속속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결정장애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직까지 생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결정장애가 이런 점심 메뉴에 대한 결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진로 선택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로 컨설팅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실시되는 전문 상담인데요. 바로 당장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이 진로 컨설팅을 받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과가 원래 원하던 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과 공부를 할 때 제가 원하는 일을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4학년이 되니까 이쪽 일로 나갈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원하는 것도 해놓은 게 없어서 되게 진로에 대해 고민도 되고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진로 코칭 센터를 찾게 되었어요. 진로 결정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진로 결정에도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건데요. 예전이라면 진로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 진로 컨설팅은 이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볼 상담이 되었죠. 물론 진로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에 더 다가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진로 결정이란 참 어려운 일이 돼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장애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그 대답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상은 내가 가치관의 부재 때문에 내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가치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것들이죠. 드라마 해품달입니다. 송가은아 소자. 조선시대 이미 마음의 품은 혹은 그 여인이 이전의 있었는데 우리나라 소설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소자의 마음은 이미 그 그 아이에게 예전에는 주고 삶에서 말을 못 중요한 들은 것을 결정을 알았다. 부모 또는 사회가 하오나 했습니다. 아바마마. 결정장애를 다룬 영화 러브 앤 프렌즈입니다. Good morning. Do you think I should marry Dex? What? 인생을 좌우하는 일조차 I mean, 부모의 do you 몫이었죠. think this is a good idea?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Nobody knows me 변했습니다. like you, and you sort of know Dex 예전과 too, 다르게 and 선택의 you're much 자유가 smarter 생긴 than I 만큼 am. I mean, 스스로 book smarter 결정해야 than 할 I am, 일이 but 넘쳐나죠. what I'm trying to say is, 자신의 진로부터 결혼, let me do 노후 it. 생활까지도요. Are you?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선택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고 후회해야 할 일도 많아지는 건데요.
따라서 선택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은 점점 많아지고 결정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결정장애는 더욱 악화되어져만 가고요. 이는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객관적인 삶을 살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너무 일상에 결정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인생에 엄청난 손해가 온다. 뭐? 만족감, 안정감이 없어지고 모든 생활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소한 것에 대해서 겪어보고 책임지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큰 일에 대해서 난감한 일들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란 말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죠. 그만큼 우리가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너무나 엄격해졌단 건데요. 우리 얼른같이 아무거나 선택해버리자 라는 소린 아니지만 혹시나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워하며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경험들을 모두 놓치지 말잔 겁니다. 그건 결국 우리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의 문도 닫아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결정이 필요한 당신, 아직도 그 결정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